김연경은 무릎을 꿇 미안하다. 이유는 충격이다.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.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. 끝까지 뚜껑을 다 열어봤지만 결국 어우영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적어도 정규리그에서는 그랬습니다. 이다영은 지난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어 흥국생명에 합류한 뒤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열 필요도 없다면서 자신만만해했습니다. 심지어 당시에는 배구 여제 김연경이 팀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인데도 그랬습니다.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다영은 뚜껑을 다 열어보지도 못한 채 쌍둥이 언니 이재영과 함께 코드를 떠나야 했습니다. 그 탓에 김연경 혼자 남은 뚜껑 8개를 열어야 했습니다. 그 결과 승점이 나온 뚜껑은 2개밖에 없었고 나머지 6개는 전부 꽝이었습니다. 일단 뚜껑 8개를 여는 동안 김연경이 그 전만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. 김연경은 2월 5일 GS 칼텍스 전까지 프로배구 2020에서 2021 V리그 여자부 22경기에서 공격 효율 0364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8경기에서는 0295 6위에 그쳤습니다. 그러니 김연경이 조금 더 결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잘못된 지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렇게 공격 효율이 떨어진 제일 큰 이유는 역시 세터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다영은 김연경이 공격 효율 0380을 기록할 수 있도록 공을 띄워주는 세터였습니다. 이다영이 공을 예쁘게만 올려주면 김연경이 알아서 예쁘게 요리하는 게 가능했던 것. 반면 김다솔은 김연경으로부터 공격 효율 0312를 끌어내는 데 그쳤습니다. 기본적인 세팅 능력 자체가 김다솔이 이다영보다 한 수 아래인데다 김연경과 호흡도 더 잘 맞지 않았습니다. 이다영이 다른 선수에게 공을 띄웠을 때 공격 효율은 0166이었습니다. 김연경에게 띄우면 이 기록이 42, 9% 올랐습니다. 반면 김다솔은 0245에서 26, 9%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. 단 공격 효율 029 자체가 아주 못한 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공격 점유율 15% 이상의 선수 가운데 공격 효율이 0295 이상인 선수는 현대건설 양효진 0366, 흥국생명 김연경 0349, GS 칼텍스 이소영 0314, GS 칼텍스 러츠 0303 등 4명밖에 없습니다. 김연경이 그 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성적도 가장 강력한 최우수 선수 MVP 후보로 손꼽히는 이소영 바로 아래 레벨이었던 겁니다. 그것도 사실상 생애 처음으로 주전 구실을 맡은 데다 자신과 호흡이 잘 맞지 않는 세터가 띄운 공을 때려서 남긴 기록입니다. 문제는 김연경을 제외한 나머지 흥국생명 선수들은 병닭의 사용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. 브루나는 이씨 쌍둥이 자매가 빠진 채 치른 8경기에서 공격 효율 0.14를 남겼습니다. 이 기간 리그에서 공격 효율이 가장 떨어진 선수가 바로 브루나입니다. 이 8경기에서 흥국생명 공격 시도 가운데 14.5%를 책임진 김미연도 공격률 0.174가 전부였습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연경이 전위와 후위에 있을 때 흥국생명은 다른 팀이 됩니다. 김연경이 전위에 있을 때는 팀 공격 효율 0.260으로 이 기간 리그 평균 0.264 수준은 됐습니다. 김연경이 후위로 가면 이 기록은 0.183으로 내려갑니다. 리그 평균 기록 70%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입니다. 이러고도 팀이 잘 나간다면 그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. 김연경이 후위에 있을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상대 블로킹에 맞고 들어오는 공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. 김연경이 후위에 있을 때는 흥국생명 전체 공격 시도 가운데 13.4%가 다시 흥국생명 코트로 돌아왔는데 김연경이 전위에 있을 때는 이 비율이 6.8%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김연경이 후위에 있으면 이 비율이 거의 2배가 늘어나는 셈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김연경이 후위에 있을 때 블로킹에 맞고 다시 흥국생명 코트로 넘어온 공 가운데 44.6%를 김연경이 받아냈습니다. 이렇게 김연경이 공을 걷어올리고 나면 브루나에게 공을 띄우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. 그러면서 브루나의 공격 시도 횟수도 신압으로 오르게 됩니다. 김연경은 전위에 있을 때 팀 전체 공격 시도 가운데 60.7%를 책임졌습니다. 브루나가 전위에서 남긴 공격 점유율은 48.8%였습니다. 두 선수가 모두 전위에 있을 때는 김연경이 53.3%였고 브루나는 38.3%였습니다. 그런데도 전체 기록을 놓고 보면 브루나에게 공격 시도 횟수가 뒤진 건
바로 이렇게 수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대영 체제에서 김연경이 공격 점유율이 뒤졌던 것과 김다솔 체제에서 공격 점유율이 줄어든 건 서로 이유가 다릅니다. 전위에서는 호흡이 잘 맞지 않는 세터를 가르쳐가면서 선봉장 구실을 맞고 부위에서는 본인이 걷어올리지 않았으면 기록지에 블로킹 차단으로 남았을 공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지원사령관 구실을 해내느라 공격까지 가담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. 김연경은 이 8경기에서 디그 성공도 100개를 기록했습니다. 물론 팀에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 손꼽히는 선수 성적에 바로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격 효율을 유지하면서 수비에서도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. 김연경이 코트 앞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 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. 김연경이 전위에 있을 때 상대 팀 공격 효율은 0.271, 후위에 있을 때는 0.399였습니다. 김연경이 후위로 물러나면 상대 팀 공격수가 평균적으로 2010에서 2011 시즌 인3034 몬타뇨 0.400 수준 공격력을 선보였던 겁니다. 이런 일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김연경이 후위로 가면 흥국생명 블로킹 벽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. 김연경이 전위에 있을 때는 상대 공격 시도 가운데 6.9%를 블로킹으로 잡아냈지만 후위에 있을 때는 이 비율이 3.2%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. 김연경은 일시 쌍둥이 자매 없이 치른 2020에서 2021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8경기에서 블로킹 11개를 잡아냈습니다. 이는 브루나와 함께 팀 내 공동 1위 기록입니다. 또 김연경이 전위에 있을 때는 상대 팀에서 전체 공격 시도 가운데 8%가 범실로 끝이 났지만 후위에 있을 때는 4.5%에 그쳤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 손꼽히는 선수 성적에 바로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격 효율을 유지하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택 커버와 디그를 기록하고도 부족하다는 듯 블로킹에서도 이런 기록을 남긴 겁니다. 김연경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도 팀은 2승 6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. 현실은 영화도 만화도 아니니까요. 그리고 배구는 리베로까지 최소 7명 아니면 8명이 함께 뛰는 단체 종목이니까요. 만약 외국인 선수가 브루나가 아니라 루시아, 지난 시즌 공격 효율 0.165 수준만 되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재영만이라도 계속 뛰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. 이재영은 리시브 효율 0.396을 남겨둔 채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 코트를 떠났습니다. 이는 리시브 점유율 15% 이상을 기록하고 있던 선수 가운데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. 이재영은 지난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서 이대영이 팀에 합류하자 서를 받아 택배처럼 보내주겠다고 말했는데 이 약속을 나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반면 이재영 대신 코트에 들어서게 된 김미아는 시즌 마지막 8경기에서 리시브 효율 0.205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. 같은 기준으로 최하위 18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. 김미연이 공격 효율 0.174에서만 이재영 0.174 9위보다 떨어졌던 게 아닙니다. 왼쪽 날개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 목적타 서브가 날아오게 마련. 김연경은 이 와중에도 0.338이었던 리시브 효율을 시즌 마지막 8경기에서는 0.373까지 끌어올렸지만 혼자 서브 폭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냉정하게 말하면 흥국생명은 플레이오프에서 IBK 기업은행을 물리칠 거라고 장담하기도 힘든 게 사실 그렇다고 김연경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? 김연경은 팀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아니라 어떻게든 수습에 나선 주인공에 가까울 겁니다. 그런데도 정규리그 최종전이 끝난 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. 정작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어야 할 장본인들은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있는데 말입니다.